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구두를 닦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가난한 소녀가 있었어요. 친구들로부터 냄새난다, 거짓딸이라며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그 아이가 40년 후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큰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수유동의 어느 초등학교. 오후 3시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혼자 걸어가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10살 정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매일 이 시간이 가장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문 앞에서 아버지가 구두를 닦고 있었거든요.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앉아 손님들의 구두에 정성껏 광택제를 발라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지수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 친구 윤소희의 목소리였죠. 야, 지수야. 오늘도 내 아빠 구두 닦고 있네. 소희 옆에 서 있던 박하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소희와 하진은 따라오며 계속 놀려댔어요.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내 아빠는 길거리에서 구두나 닦아? 그러게 말이야. 지수 손에서 맨날 구두약 냄새 나더라. 교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은 지수 주변에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냄새나. 구두약 냄새. 이런 말들이 지수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선생님조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야, 손 좀 깨끗이 씻고 와라고 말할 뿐이었죠. 지수는 화장실에서 비누로 손을 문질러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아버지를 도와 구두약을 만져야 했거든요. 저녁 무렵 지수는 집 앞 골목에서 아버지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 낡은 작업복, 그리고 무거운 구두 닦기 상자를 끌고 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버지에게 친구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던 어느 봄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들뜬 분위기였지만 지수만은 우울했어요.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하는 날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늘도 구두 닦기 일을 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소희와 하진이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정지수, 너 부모님 안 오셨네? 소희가 비웃듯 말했죠. 우리 아빠는 바빠서.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소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내 아버지 정문에서 구두 닦고 있는 거 봤어. 완전 쪽팔리던데? 교실 안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있잖아, 지수야. 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신발 냄새는 절대 못 벗어날 거야. 너희 집 자체가 그런 집이잖아. 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 맞아. 지수는 태어날 때부터 구두약 냄새였을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수의 귀에는 칼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소희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냄새난다고 할까봐.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는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화장실로 향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지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눈물로 범벅이 된 눈, 그리고 낡은 교복. 소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신발 냄새는 절대 못 벗어날 거야. 그날 오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일을 마치지 않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수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지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제서야 지수는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지수를 꼭 안아주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은 아버지와 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태식은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딸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아버지는 지수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힘들었구나.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세상에서 냄새 없는 손은 없단다. 농부는 흙냄새, 요리사는 기름 냄새, 의사는 소독약 냄새가 나지. 하지만 그 모든 냄새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한 흔적이야. 지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지수야. 아빠의 손은 구두약 냄새가 나지만 내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단다. 그 말을 들은 지수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수치심과 분노를 넘어서는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아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소희가 한 말을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아버지는 지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날부터 지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이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되었지만 지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 시간을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10권째 풀어나갔고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웠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전교 1등이었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죠. 하지만 지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1등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지수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지수는 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지수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익혔습니다. 유학 기간 중 지수는 국제의료지원단에 참여해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까지 다니며 무료 수술을 해주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수는 3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시절을 보낸 바로 그 지역, 수유동에 새로 지어진 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부임식 날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최연소 병원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죠.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원장님, 이 지역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예전에 아버지가 구두를 닦던 수유역이 보였어요.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로서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지금의 원동력이 되었나요? 지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힘든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병원장실에 처음 들어선 지수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40년 전 구두약 냄새 때문에 놀림받던 그 아이가 이제는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딸의 성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지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라며 미소를 잃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매일 새벽 5시에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기도 했어요. 직원들은 그런 원장님을 존경했고 환자들은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소희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신발 냄새는 절대 못 벗어날 거야. 그럴 때마다
지수는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구두약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가 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손이라고. 어느 화요일 오후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온 것이었어요. 지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과 뇌진탕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오셨나요? 지수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네, 원장님. 지금 서류 작성하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를 병실로 옮기도록 지시했어요. 몇 시간 후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지수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보호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거든요. 그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했어요. 바로 윤소희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신발 냄새는 절대 못 벗을 거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소희였죠. 소희도 지수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점차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정지수? 설마. 지수야. 너니? 지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야. 오랜만이네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소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눈앞에 있는 흰 가운 입은 의사가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수야, 너가 의사가 됐구나. 그것도 병원장이라니. 네, 그렇습니다. 지수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환자 차트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시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소희는 지수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어린 시절의 그 소심한 아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수야, 나는 지금은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지수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예상과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소희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40년 동안 품어온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소희 어머님의 병실을 찾았어요. 소희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수야. 아니, 원장님. 그냥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격식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소희에게 말했어요.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나는 정말 미안해.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게 너무 심하게 했어. 그때는 철이 없어서. 지수는 소희를 바라봤어요. 40년 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특히 그날, 운동의 날 한 말들. 소희가 계속했습니다. 신발 냄새 못 벗는다고,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나는 평생 그 말들을 후회하며 살았어.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의외로 연민까지.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 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생각했고, 너희들이 미워서 잠이 안 올 때도 많았어. 소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그때 지수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소희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나에게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싶다는 동기가 되기도 했거든. 지수는 흰 가운을 벗으며 계속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지금은 치유의 일부야. 그 말에 소희는 더욱 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병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수의 진료실 문 앞에 작은 명패 하나가 추가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기억으로 상처받지만 선택으로 치유받는다. 마이너스 원장 정지수. 이 문구를 본 환자들과 직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원장님이 왜 갑자기 이런 문구를 걸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간호과장이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그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억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우리 몫이라는 뜻이에요. 소희의 어머님은 일주일 후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퇴원 당일 소희는 지수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지수야, 정말 고마워. 엄마 치료해줘서도 고맙고, 나를 용서해줘서도 고마워.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는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때로 잔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 소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어린 시절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당신도 분명 좋은 어머니,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후, 다른 의료진 중 한 명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분을 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던데.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의료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 전체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직원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원하셨던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고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지수는 어린 환자 하나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부모님이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가 부모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감사의 인사를 연신 반복했지만 지수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서 지수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소희와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멀리 수유역이 보였고 예전에 아버지가 구두를 닦던 그 자리도 보였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40년 전 그 자리에서 울던 어린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를 안고도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어른이 서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 하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장님, 아래층에서 찾으세요. 누가요? 윤소희라는 분이요. 꽃다발을 들고 오셨는데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소희가 큰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들었어. 늦었지만 축하하고 싶어서. 고마워요, 소희. 지수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수야,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소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어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감사해요. 그때의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상처와 치유가 함께 있고 때로는 상처가 더 큰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고. 저녁 무렵 지수는 진료실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누군가를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40년 전 구두약 냄새 때문에 울던 그 아이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지수 원장처럼 상처를 딛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갇힌 것 같습니다. 반전 미담 TV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께서 직접 겪으신 감동적인 사연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은 저희가 정성껏 영상으로 제작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